네, 지금부터 학습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우쪽에 있는 1번부터 동적 평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얘들아, 이 동적 평형 부분은 교육과정 바뀌고 확2에서 확1으로 내려왔는데 교육과정이 내려오면서 되게 간단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확2 기출문제를 풀어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간단한 수준으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화학1에서는 지금 교육과정 바뀐 후에 기출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보셔야지 너희들 수능 준비에도 도움이 되고 내신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 부분 기출문제를 거의 싹 다 긁어가지고 학습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다음은 젓갈색의 NO2로부터 무색의 N2O4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식과 이에 관련된 실험이다 라고 해서 화학반응식까지 주어졌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했는지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봤더니 플라스크에 NO2를 넣었대. 지금 얘를 NO2를 넣어줬어. 그러면은 찔끔찔끔 가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동적 평형 일어나겠죠. 그쵸? 지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아놓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체의 색이 점점 옅어졌고 T초 후에는 색이 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라는 소리가 T초 이후에 동적 평형이 도달했다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응 시작 후 T초까지는 전체 기차 분자수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기체 분자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얘만 넣어줬어. 그럼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면은 섞인 상황, 지금 얘가 일부는 이렇게 얘가 된 상황일 거 아니에요.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땐.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진행함에 따라서 지금 두 개의 NO2가 한 개의 N2O4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기체 분자수는 작아지고 있지. 근데 동적 평형에 도달한 상황은 정반응이 조금 일어난 다음에 역반응도 일어나고 정반응이나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가지고 동적 평형 상태에 일어나겠지만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지금 얘랑 섞여 있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 양만 보면은 정반응이 좀 일어난 기체 분자수가 좀 작아진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전체 기차 분자수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 이렇게 제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니은 보자. T초 이후에는 N2O4의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동적 평형 이후에는 기체 분자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 쳐주면 될 것 같고 디귿 T초 이후에는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T초 이후에 동적 평형이 도달하더라도 정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해야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자. 그림은 T도시에서 H2O 리터가 아니라 리퀴드 지금 액체가 들어있는 지금 밀폐 용기에 NaCl을 녹인 후에 충분한 시간을 지난 상태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좀 학습지 문제 배치를 좀 잘못했는데 이 문제 보면은 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말을 했냐면 상평형이랑 용해평형을 한 번에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조금 앞에 나왔네. 일단 당황하지 말고 봅시다. 일단 물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됐어? 시간이 흐르면은 이 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응축되고 이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물이랑 수증기 사이에서도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NaCl을 녹였어. 그럼 NaCl이 녹고 석출되고도 동적 평형을 이루겠지. 그래서 지금 상평형 용해평형 둘 다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흐른 상황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 가인 상황은 상평형도 용해평형도 도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동적평형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면 기억 H2O 수증기의 분자수는 일정하다. 그쵸? 동적평형이니까 분자수는 일정할 거예요. NaCl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 아니 같겠지. 동적평형이니까. 동적평형 상태이다.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은 했는데 그냥 동적평형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했으면은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죠.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자.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H2O
지금 액체 상태를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H2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관한 자료이다.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관한 자료인데 지금 A가 B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림은 시간이 2t일 때 용기 안에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 이 표를 쭉 보자. 증발 속도, 응축 속도 나와 있는데 A가 더 크대요. B보다. A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시간이 t일 때는 지금 증발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겠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상황에서 동적 평형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ET 보면 지금 속도가 같죠. 그럼 여기서부터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2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을 했어. 근데 시간이 4t일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동적 평형이 깨져? 아니죠. 지금 t도 2t일 때부터 계속 쭉 동적 평형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4t에서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x는 a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디귿은 틀린 거지. 네,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선지를 한번 봐볼게요. H2에 상변하는 가역 반응이자 그쵸? 지금 물이 상변화하는 거.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혹은 여기서는 물이 증발됐다 응축됐다가 지금 가역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고 용기 내 H2O 지금 액체의 양은 ET와 ET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아? 지금 ET에선 동적 평형이고 T에선 동적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더 큰지 더 생각을 해볼게. 지금 시간이 t일 때는 지금 증발 속도가 더 커요. 그렇다는 소리는 더 증발이 많이 되고 응축은 조금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수증기가 아니라 지금 이 액체 상태의 물량이 T에서 ET에서 어떤 게 더 클까? T에서가 더 크겠지. 지금 여기서 더 증발이 일어난 상황이 ET일 때일 테니까요. 동적 평형일 때일 테니까. 그래서 H2O의 액체 물의 양은 뭐가 뭐보다 크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t일 때가 ET일 때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고 4번 넘어갈게요.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액체 상태 X를 넣은 다음에 시간에 따른 X의 증발 속도 분의 응축 속도와 리퀴드 분의 가스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해서는 T1이 0보다 크고 T1, T2, T3 이 순서대로 지금 배열이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C는 1보다 크다라고 했네. 그럼 C가 1보다 큰 거니까 C가 1보다 크다 라고 지금 일단 생각을 해주고 볼게요. C가 1보다 크다. 근데 이 표를 쭉 봤더니 A, B 이거 잘 모르겠잖아. 근데 지금 얘 1.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이다라는 소리는 지금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랑 같다는 소리지. 그럼 지금 T3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지금 C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만약에 T3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T3 이후로는 다 동적 평형 상태일 텐데 이 앞에 있는 T2도 동적 평형 상태일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봤더니 만약에 T2일 때도 동적 평형 상태야. 그러면 X 리퀴드 분의 X 가스의 양이 이때랑 이때가 같아야겠지. 왜냐면 이때도 동적 평형이었다면 이때랑 양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 얘가 1보다 크다는 소리니까 1이 아니다. 같지 않다라는 소리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여기서는 동적 평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되나요? 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디귿선지 T2일 때 X 리퀴드와 X 가스는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C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얘랑 이때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니은도 봐보자. B는 1이다 하면 될까? B는 1이 아니지. 왜냐면 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이라고 한다면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T2가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가지고 지금 니은과 디귿 선지를 한 번에 제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 봐보자. A는 1보다 작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용기에 지금 물을 넣어놨어. 그 물을 넣어놨을 때 증발이 막 되다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초기에는 더 컸다가 응축 속도가 점점점 커지면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초기에는 더 클 테니까 A는 1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문제 유형이 다 비슷비슷하지. 뭐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냐,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냐, 언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냐, 이런 부분들만 조심히 잘 살펴주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5번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얘도 지금 보니까 레파토리 똑같이 생겼네. 문제 보니까 일단 보자. 표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H2O 리퀴드를 넣은 후에 지금 시간에 따른 이거 H2O 리퀴드와 H2O 가스의 양에 대한 자료이다. 그리고 시간이 0, T1, T2, T3 지금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고 있고 T2일 때 리퀴드와 가스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라는 소리니까 지금 이때 이후로 다 동적 평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또 표를 봤더니 여기 B랑 B랑 같네. 그럼 여기 D랑 D랑도 같아야겠죠. 그럼 봐보자. 그런데 T1일 때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냐 라고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이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소리니까 T2 이전엔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라는 소리니까 지금 A랑 B, A랑 C랑 이 양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소리는 증발할 게 다 증발하고 더 이상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거니까 지금 T1일 때는 더 증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은 얘 B랑 비교를 해봤을 때 물의 양은 A가 더 많겠죠. 그리고 가스의 양은 D가 더 크겠지, C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를 할 때 증발이 더 빠른 상황이잖아. T1일 때는. 그럼 지금 증발 속도가 더 크고 응축 속도가 더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 하면은 맞는 선지일 것 같고요. 그다음 T3일 때 지금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지. 지금 정반응, 역반응, 가스가 되는 거 그리고 다시 액체가 되는 거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적 평형 상태는. 그다음에 디귿 보니까 조금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싶지. 근데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게 맞는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일단 A가 B보다 크고요. C는 D보다 작아. 근데 지금 이게 같은지 보면은 어떻게 판단해주면 쉽겠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뭐가 있을까? A분의 B equal C분의 D 이렇게 판단해주면 되겠지. 그럼 지금 일단 A가 B보다 커요. 그렇다는 소리 얘는 1보다 큰데 지금 C랑 D랑 비교하면 D가 더 크지. 그럼 얘는 1보다 작아. 그럼 둘은 같을 수가 없지. 그래서 기억, 디귿은 틀린 답이 되고 답은 기억 이렇게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번도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동적 평형 개념만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은 레파토리야. 지금 보니까 그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물을 넣은 후에 시간에 따른 수증기와 물의 양을 이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T2일 때 이 이후로 다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 선지를 보겠습니다. 기억 H2에 상변하는 가역 반응이다. 그지? 가역 반응이니까 뭐 동적 평형이 있다는 걸 논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T1일 때 근데 잠깐 선생님의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비가역 반응에서도 동적 평형을 논할 수가 있지. 지금 물의 자동 이온화,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우 소량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동적 평형을 논할 수가 있어. 역반응이 엄청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동적 평형을 논해요. 근데 지금 이 물의 상변화에서 동적 평형 같은 상황에는 그냥 자유자재로 좀 얼었다 녹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역 반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니은 보자. T1일 때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는 1이다 하면 안 되지. 지금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가 1이다라는 소리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거잖아.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더 같다라는 소리니까. 그런데 지금 T1에서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어. 지금 리퀴드가 지금 더
증발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증발 속도가 더 크겠지.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이 분수 값은 1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디귿던지 볼게요. T2일 때 H2 가스의 양분에 T3일 때 가스의 양은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T2랑 T3는 둘 다 동적 평형 상태잖아. 그럼 이 기체의 양 같은 경우에는 두 상황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양이 같겠지. 그래서 이 값은 1이다 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은 기억 이렇게 골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설탕류 용해에 대한 실험이다. 지금 25도씨 물이 담긴 물에 충분한 양의 성탄령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준다. 그리고 시간에 따른 비커 속의 고체 설탕의 양을 관찰하고 설탕 수용의 몰롱대를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T일 때 여기서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고 하네. 용해 평형 이후로는 지금 녹아있는 설탕의 양 그리고 지금 석출된 설탕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테니까 이때 몰롱도도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기억 선지보다 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는 0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설탕의 수용액의 몰농도라고 해서 지금 몰농도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지금 녹아있는 애가 조금이라도 있어. 그럼 석출되는 반응도 찔끔찔끔 일어나긴 할 거야. 그러면 석출 속도가 0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니은 4T일 때 설탕의 요행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4T일 때는 지금 동적 평형 상태 도달했다며 그러면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는 같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디귿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와 8T일 때 같다. 그쵸?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이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유지될 테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